오늘은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띠를 해보면은 번뇌가 일어났을 때 어떨 때는 그냥 사띠를 두는 것만으로도 그 번뇌가 사라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아무리 지켜봐도 번뇌가 계속 이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마음의 그 번뇌의 그 크기, 그 번뇌의 그 수준이 다르고 또 지혜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한 번뇌들은 그냥 단지 알아차림 하는 것만으로도 사라지지만 강한 번뇌는 그거를 다룰 수 있는 더 큰 지혜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지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지혜의 어떤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에 대한 조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행을 할 때 문회, 들어서 하는 거죠. 문회로 얻어진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 나감으로 해서 얻어지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알아차림, 사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새롭게 알아지는 정보가 되는 거죠. 이 법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문해로 얻어진 정보, 사띠가 이어짐으로 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때 적절한 질문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의 답을 그 생각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수행적인 체험, 계속 수행을 해 나감으로써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수행의 지혜가 바로 그 답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행을 처음 할 때 우리가 견해가 어떤지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죠? 지금 견해가 바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조사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의 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모르는 것들을 계속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그 알미,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아는 것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법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에요. 호기심 같은 거예요. 관심.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우리가 이제 살 때도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유난히 거기에 이제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그거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일단 많아요.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쵸?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리 잘하는 사람도 보면요. 저처럼 요리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어도 그냥 이게 맛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진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못하는 거 아니까 아예. 근데 요리 잘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진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뭘 먹어도 본인이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나 본인 입에 유난히 맛있는 음식들은 이게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관심을 가져요.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사진 잘 찍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특히 사진 같은 부분은 저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찍어도 이상하게 나오는데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 다른 스님이 사진 찍었는데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 거예요. 보면은 그 스님은 각도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어떻게 이 똑같은 그 물체를 어떤 각도로 어떻게 찍어야지 더 잘 나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찍어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관심이 있을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수행도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관심이 있으면 저절로 이런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 왜 그렇지? 이런 거. 그냥 이런 게 일어나고 있구나. 관심이 없으면 일어나는구나. 그렇구나. 사라졌구나.
네. 근데 관심이 있으면 일어나는 걸 계속 알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딱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 아, 왜 마음은 내 마음은 저 사람을 보면 어떤 특정한 저 사람을 보면 왜 항상 기분이 좋아지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왜 항상 이렇게 들뜨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의 말인데 A라는 사람이 나한테 할 때는 전혀 감정이 안 일어나는데 B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똑같이 할 때 왜 내 마음에서 화가 날까? 뭐 때문에?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법에 대한 조사를. 그리고 법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지 막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수행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막 철학적으로 뭐 사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두 번 정도 질문을 툭 던져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그냥 수행을 해야 돼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바른 견해로 지켜보는 걸 계속 해야 됩니다.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은 한두 번 정도만 하면 돼요. 왜 그럴까?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나지? 마음이 정말 궁금해서 정말 관심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이거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정말 힘이 있는 마음이고요. 지혜가 있는 마음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한 번씩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일어날까? 왜 마음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일어날까? 왜 마음은 꼭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걸까? 라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작용들을 계속 보고 우리는 수행을 계속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 답은 법을 이해하는 이 답은 내가 생각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계속 지켜보는 수행을 계속 해 나갔을 때 그런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조사는 제일 기본적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 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다 포함을 해요. 이게 기본적인 법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질문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뭐 어떤 말을 막 하고 싶어 할 때 말을 막 하려고 할 때 바로 그 말을 탁 내뱉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적절한가 이런 행위 자체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말이나 행위들이 사실은 지혜 쪽보다는 번뇌를 기반으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요. 그냥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그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후회를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은 잠깐 기다리고 지켜보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행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 지켜볼 때 막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조금 가라앉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번뇌인가 적절한 지혜의 마음인가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이제 법에 대한 조사예요. 어떤 대상을 볼 때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죠. 그랬을 때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있지만 그 좋아하는 마음도 역시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과 그 좋아하는 마음을 함께 보면서 정말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소리라고 하는 거 보여지는 저런 풍경 느껴지는 이 느낌이 진짜 좋아할 만한 것인가 좋아할 일인가 왜 마음이 이걸 좋아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수행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사라고 하는 건요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 아직 사띠가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언제 할 수 있냐면 사띠가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그러면 수행은 사띠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띠는 우리가 이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며 이제 지혜 쪽으로 계속 수행을 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사티가 이어지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법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법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법, 이러한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그런 대상들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평상시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좋아하는 대상들이 일어날 때 그걸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걸 좋아하고 즐기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수행자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즐기고자 하는 것이. 근데 수행은 무조건 그게 잘못됐으니까 그걸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이 수행이 아니라 없앨 수 없잖아요. 사실 그걸 안 일으킬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우리한테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걸 좋아하는 마음 그 자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보여지는 대상을 마음이 즐기고 있다면 보고 있다는 거 알아차려야겠죠. 그리고 그 보여지는 대상을 즐기고 있는 그 마음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안 하려고 하고 하면 안 된다 하고 막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쪽을 다 보면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두 마음을 다 지켜보면서 마음이 이제 적절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이 진짜 좋아할 만한 일인가? 보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본다라는 작용이 과연 어떤 것인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즐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이미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좋고 싫음이 계속 일어나게 마련인데 특히나 수행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사마디가 생겼을 때조차도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 그 고요한 상태를 자꾸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또는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 번다 할 때는 그 고요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또 도사, 화해 마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고요한 것도 역시 마음의 상태이고 고요하지 않는 것도 역시 마음의 상태일 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거를 그냥 대상으로 마음으로 알아차림하고 어떠한 조건으로 이런 고요한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좋아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번다 하고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왜 어떤 조건 때문에 지금 마음이 이렇게 번다 하고 수행이 잘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그걸 싫어하고 내가 억지로 힘을 줘서 없애려고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바른 태도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것이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지 않은 것이든 그냥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대상이에요. 어떠한 것이든지.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조사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적절히 사용해서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그 사해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의 진행 과정을 최대한 꾸준하게 봐야 돼요. 한두 번 봐가지고는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서너 번 10번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 조사의 답이 나오는 법에 대한 그 이해가 되는 것은 없거든요. 꾸준하게 할 수 있을 때마다 볼 수 있을 때마다 최대한 많은 대상들을 함께 볼 때 법에 대한 조사를 더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을 다 본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화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화에 대해서 뭔가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화에 대한 조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화가 일어났구나, 화가 사라졌구나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화에 대한 이해가 많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화에 대한 조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가 일어났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화가 일어났을 때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많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티를 하고 있어야 돼요.
화가 일어나기 직전의 마음의 상태들이 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결국에는 화라는 것이 그 순간에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일어나서 결과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느낌, 일어나기 이전의 생각들,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마음가짐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선 봐야겠죠. 그 화가 날 때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들, 자신이 볼 수 있는 최대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화가 사라졌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법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하는 작용들은 여전합니다. 화만 사라진 거지. 화가 사라진 다음에도 여전히 몸에서의 감각은 일어나고 있죠.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조사할 수 있는가? 지금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있는데 좀 전에 화가 있을 때와 지금 화가 없는 마음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들은 같은가 다른가? 지금 몸에서 같은 감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좀 전에 화의 마음으로 그 감각을 느낄 때, 그리고 지금 화가 없는 마음으로 감각을 느낄 때 그게 똑같이 느껴지는가 다르게 느껴지는가? 다르다면 왜 다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화가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법에 대해서 항상 알아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이제 느낌을 같이 보잖아요. 생각은 항상 느낌과 함께 일어나니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항상 부정적인 느낌이 함께 일어나요. 좋지 않은 느낌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좋은 느낌들이 막 함께 일어나요. 로바의 느낌, 탐심의 느낌들이. 한 번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같이 보고 있어요. 생각도 보고 느낌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봄으로 해서 그 생각의 마음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느낌도 사라져야 되는데 그 느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미세하게. 생각은 완전히 그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없는데 그 느낌은 미세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졌는데 이 좋지 않은 느낌은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걸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궁금해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볼 때 그때 마음이 무엇을 받는가 하면 그 생각하는 마음이 그 밑에 깔려있던 어떤 도사, 화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그 화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이 화의 마음이 너무 미세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볼 수 있었던 거죠. 느낌은 봤었어요. 근데 그 화의 마음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생각과 느낌뿐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지면 그 좋지 않은 느낌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깔려있는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던 번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번뇌를 보고 그 번뇌가 사라지는 순간 느낌도 함께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난다고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될 때는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럼 궁금함을 가지고 그랬을 때 어느 순간 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답을 알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 어떤 특정한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 꼭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또 이런 느낌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또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그 생각이 일어나고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거기에 항상 어떤 특정한 느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화되어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 마음은 어느새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원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 마음이 어떤 고정된 틀의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그걸 그냥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왜 항상 이렇게만
이렇게 일을 할까? 왜 이런 방식으로만 작용을 하는가라고 궁금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정말 그렇게 일어나는 게 맞는가? 이 마음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정말 맞는가? 이 마음 밑에 깔려있는 진짜 원동력이 되는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이 탐심인가, 어리석음인가, 아니면 지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지켜볼 때 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마음이 지혜라면 믿고 따라도 되겠지만 그것이 번뇌라면 거기서 멈춰야죠. 우리가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행위들이 다 마음과 관계돼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작은 행위, 내가 그냥 반복하고 살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알면서 하셔야 돼요. 정말 그냥 문을 여는 동작 하나에서도요, 수도꼭지를 여는 동작 하나에서도 우리가 식당에서 공양을 하고 그 접시를 닦는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것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육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들은, 이렇게 실제하는 대상들은 똑같이 일어나요. 법당에 있을 때나 식당에 있을 때나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나 실제하는 대상들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수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지 않고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알아차리고 있다면, 실제하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똑같이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법당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앉아있는 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고 그냥 화내고 있고 좋지 않은 느낌에 대해서 짜증내고 있고, 경행을 할 때도 뭔가 마음에 실제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 경행하는 사람 이렇게 모습 보고 괜히 혼자서 막 말을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일으키고 계속 그렇게 탐심이나 진심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렇게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중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법당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방에 있어도요. 그죠? 저기 바깥에 그냥 그 의자에 앉아 있어도, 또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도 실제 하는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그 시간이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항상 사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순간순간은 그냥 수행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수행자의 바른 마음가짐은 그런 것입니다. 장소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그 장소를 소중하게 만들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 대한 조사는요, 이게 왜 그렇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습관적으로 자꾸 내용 쪽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화를 지켜볼 때도, 생각을 지켜볼 때도 자꾸 내용을 보는 것 때문에 수행이 바르게 되지 않는 것처럼, 조사를 할 때도 자꾸 내용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지금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보고 그 작용들의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화의 마음에 대해서, 번뇌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랬죠.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그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기 전에 생각,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보고, 화가 나고 있을 때 뭔가 마음의 느낌, 생각이 바른지 그른지, 그리고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몸의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느낌은 어떤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불안해하는가, 초조한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조사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탐심이 일어날 때 그 탐심의 느낌은 어떤가, 보이는 것을 알 때 이 보이는 것이 좋은 건가, 이런 그 졸음이 있을 때 졸리기 직전의 느낌은 어떠했는가, 그때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이러한 것들을 묻고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와, 이런 지혜가 일어났구나 라고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지혜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조건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법에 대한 조사예요. 지혜가 일어났을 때는 이런 조사를 하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혜가 일어났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띠, 사마디, 바른 견해는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혜가 일어나기 이전에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사띠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조건들이 지혜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수행하면서 이제 많이 들어서 아는 정보 중에 하나가 사띠 힘이 좋아야 되고 사마디가 있어야지 지혜가 생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죠. 아, 사마디가 지혜가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구나. 들어서 알아요. 아는데 본인 스스로 수행자가 계속 들어서 아는 거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고,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거 정말 수행을 통한 통찰이 지니까 계속 수행을 해 나가죠. 하면서 지혜가 일어날 때마다 그냥 그 지혜가 일어나는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조사를 하며, 그럼 하나의 지혜가 일어났고요. 그럼 그 하나의 지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조사를 통해서 다시 알게 되면 이건 또 다른 하나의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마음이 다른 그 뒤에 일어나는 지혜의 마음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조사를 해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일어나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왜 그런가, 이 마음의 조건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났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수행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딱 이해를 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 지혜가 일어나기 직전의 마음은 정말 사마디 힘이 좋구나. 정말 사마디 힘이 너무너무 좋은 상태였구나를 마음이 이해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순간에 확 이해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될 때는 들어서 아, 사마디가 마음의 지혜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아는 것하고, 마음이 정말 그 순간에 이 사마디라는 것이 지혜가 일어나는 정말 조건이 되는 것이 맞구나라고 이해할 때 그 마음의 수준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혜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마음은 어떤 패턴대로 계속 일을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건 화가 나야 될 대상이다, 이건 화가 나야 될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생각하고 믿어버린다면 100%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조사를 하고 적절한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알아지는 이 대상이 진짜 화가 나야 될 상황인지, 화가 날 대상인지, 그게 정말 맞는지, 그게 진짜 필요한지 마음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돼요. 내가 번뇌를 일으켰을 때 뭔가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났는가, 좋지 않은 결과들이 계속 일어났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번뇌를 일으키는 것의 위험함을 마음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불선업이 그 순간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불선업의 마음이.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상을 처음 접할 때 바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 그런 느낌들을 보면요, 그게 뭐하고 대충 관계되어 있냐면 대체로 그 대상을 처음 봤을 때 일어났던 생각, 처음 봤을 때 일어났던 그런 느낌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요,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을 처음 볼 때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 내가 처음 보는 대상이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뭔가 계속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지금 그 알아지는 대상이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느낌이든 뭐든지, 특히나 눈에 보이는 대상, 그렇죠? 뭔가를 볼 때
그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무슨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정보는 하나도, 바른 정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뭔가 생각을 해. 그러면 그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뭔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의 일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딱 보면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음에 막 뭐라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일 것 같다. 이 사람 어떨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왠지 그냥 좋은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왠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뭔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요. 근데 그 판단들이 근거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뭔가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마음이 지대로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가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의 밑에 뿌리는 다 뭐냐 하면 100% 모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이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마음이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잘 믿어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일어나는 대상이고 마음일 뿐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는데 자꾸 우리가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믿고 알고 보면 이걸 쉽게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마음이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놓고는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그 어리석은 마음이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해놓고는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잖아요.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대상을 볼 때마다, 그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그 믿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그렇다면 그 대상을 향해서 내 쪽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모하, 어리석음이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어리석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하는 것이에요. 대상은 그냥 대상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이 어리석음이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막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봐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것이 되는 거,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 6일 정도 수행을 하면서 매일 조금씩 마음의 질이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삿대하는 마음의 질이 달라지고, 삿대하는 마음의 힘이 달라지고 있고, 바른 견해의 힘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건 마음의 질이 달라지고 있고,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내가 변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변했어. 수행을 하니까 내가 변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변했다라고 할 때 뭘 보고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다르게 반응을 할 때 우리는 내가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항상 화를 냈는데 수행을 하고 이제 그 대상을 다시 보니까 화가 안 나요. 그냥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내용의 소리를 들으면 항상 화가 났는데 지금은 아무리 그 소리를 들어도 화가 안 나요. 그냥 들리는 곳으로 듣고 있을 뿐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항상 탐심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걸 봐도 그냥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탐심이 안 일어나.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알아질 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달라졌구나. 내가 변했구나. 실제로 뭐가 달라졌냐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질이 달라진 거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번뇌이거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나 수행 열심히 하는데 수행 오랫동안 했는데 왜 안 달라지지? 왜 달라지지 않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수행을 그냥 계속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될 때 그 지혜로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또는 번뇌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 그것도 또 달라지는 것이에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그리고 수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보다 그 어리석음, 번뇌가 강한 상태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마음의 수준이 딱 그만큼이니까. 딱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달라졌어요. 어리석음에 번뇌의 힘이 약해지고 지혜의 힘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지혜의 마음을 믿고 따라가야지 자꾸 습관적으로 옛날에 했던 대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옛날에 했던 대로는 거의가 다 번뇌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자꾸 나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해진 어떤 고정된 그런 사고로 자꾸 자기 자신을 한정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마음, 지금 항상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그 마음,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느끼는 마음, 바른 견해의 마음, 이런 것들에 계속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나를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이런 틀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매 순간순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그런 실제하는 작용들인 겁니다.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더 바른 마음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수행하면 마음의 질이 좋을 때도 있지만 수행을 하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처음 수행을 할 때 아직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없을 때, 약할 때는 마음의 질이 좋을 때하고 마음의 질이 나쁠 때하고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극과 극을 이렇게 치닫게 돼요. 엄청 좋다가 엄청 나쁘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이게 자주 일어나고 도대체 왜 이런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요. 자기 자신도 혼란스럽게. 근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좀 생기면 이런 거 편차가 좀 많이 줄어들게 돼요. 이게 수행이 잘 될 때와 잘 안 될 때 편차가 줄어들고 또 이게 그만큼 자주도 안 일어나요. 이 사이클이 조금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해서 좋은지 그 마음의 조건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할 줄 아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수행하는 마음이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으면 좋은 대로 조사를 해야겠죠. 어떤 조건들. 사띠 힘이 좋다면, 사띠가 잘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서 사띠가 지금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사띠가 잘 안 된다면, 특히나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서는 유난히 수행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돼요. 난 저기 가면 수행이 잘 안 돼. 나 저기 안 갈래. 난 TV 보면 수행이 잘 안 돼. 난 TV 안 볼래. 이게 아니라 왜 그런가에 대해서 본인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는 것, TV를 안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독 약한 장소나 시간, 그런 행위가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수행을 계속하면서. 근데 그런 경우에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림하고 그것과 일어나는 마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기본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대한 조사의 가장 기본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마음이 알아서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우리가 한두 번 정도 질문을 해줘요. 왜 그런가? 라는 질문을 해주죠.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상태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한두 번만 하십시오. 너무 자주 하면 마음이 동요하게 돼요. 들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띠 자체에 대한 질문은 제가 최대한 자주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띠가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물론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이 질문 할 필요가 없어요. 사띠가 잘 안 되니까 하는 건데, 사띠가 잘 안 되면 이 질문은 자주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근데 이 법에 대한 조사, 이 질문은 자꾸 하면 할수록 마음이 사변적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해서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바른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정도 왜 그렇지? 라고 한두 번 정도 질문을 툭 던져놓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수행을 하셔요. 실제 하는 작용들을 보는 일을 그냥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나는 잊어버렸지만 마음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그 답을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지금 알아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한번 하는 것이 처음에 해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꾸 해보면 그 수행의 지혜가 생기면 그 질문 하나 하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 자체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가도 알 수 있게 돼요. 상당한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제 일상에서 우리가 사티가 꼭 있어야 되는데 하기 힘든 대표적인 시간이 언제냐면, 물론 항상 수행은 해야 되지만 특히나 수행이 잘 안 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말할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뭔가 먹을 때, 그죠? 말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말 안 하고 못 살잖아요, 우리가. 잠깐 하루 정도 뭐 말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말을 안 하고는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말은 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하는가 하면 사띠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말을 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수행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도 말을 하다 보면 사띠가 금방 끊어져요. 마음이 막 고요한 상태가 유지되는데 누가 막 말을 시키고 대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고요한 상태가 막 깨져버리고 막 짜증이 나버려요. 그러면 말을 하면 안 된다. 수행할 때 말하면 수행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말을 하기 때문에 사띠가 끊어지거나 말을 하기 때문에 고요함이 깨지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수행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말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최대한 익혀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은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 사띠에 아직 가속도가 아직 없는 분들, 뭔가 사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이때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은 하지만 최대한 사띠 두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행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대화하면서 사띠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수행하면서 사띠하면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행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바르지 않는 말을 한 적 많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한 적이 아주 많습니다. 괴로워한 적도 많아요. 그 어떤 때는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게 막 밤잠도 설치게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막 그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강한 번뇌로 말을 할 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법에 대한 말이 아니면 담마가 법이거든. 담마에 대한 말이 아니면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담마에 대한 말이라고 하는 거, 법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말하면서 수행을 하는 그 자체의 의미. 그럴 때 그때 하는 모든 말은 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일단 적절한 때를 알고 그 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번뇌 없이 하는 사람. 너무 어렵죠. 일단 이 적절한 때를 아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이 적절함을 안다라는 거, 적당함을 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지혜예요. 그것도 웬만큼 이렇게 충분한 지혜가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 알기 힘들어요. 탐심도 지 나름의 적절함은 있거든요. 화의 마음도 지 나름의 적절함은 다 있어요. 근데 지 나름의 적절함인 거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절함은 번뇌가 생각하는 적절함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이 이해하는 적절함이에요. 적당함, 적절함이 그 지혜로서 이해하는 건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자체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이기도 합니다. 중도의 삶은 지혜의 삶, 적절함을 아는 삶이에요. 요리 못하는 사람한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적당량이에요. 적당량. 그쵸? 서양 요리는 쉬워. 왜냐하면 1티스푼, 100g, 100ml 이렇게 딱 나와요. 그대로만 하면 돼. 시간도 딱 지키면 돼. 13분, 12분 이렇게 나와요. 9분. 그대로 해주면 돼. 기계가 없어서 그렇지. 5분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근데 한국 음식은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그 레시피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다 적당량이에요. 설탕 적당량, 소금 적당량. 그 적당량을 몰라가지고 물어보는데 맨날 요리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적당량. 더 짜증나는 건 각종 양념 적당량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적당함이란 적절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티 두고 있어도 계속 이렇게 뭔가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거 대부분이 이 적절함의 실패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바른 위리아를 쓴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떤 육체적인 힘이 이렇게 들어가는 하잖아요. 그죠? 사티를 할 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티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이상의 힘을 주고 있어요. 한번 오늘부터 수행하실 때 본인이 사티 할 때 얼마만큼 힘을 주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살짝 빼고 사티해 보세요. 사티가 되는지. 분명히 될 겁니다. 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잘 되면 또 힘을 조금 더 빼고 사티해 보세요. 또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적절한 힘보다 훨씬 많은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것도 역시 법에 대한 조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앞에 얘기한 거는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혜가 개발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아직까지는 그것보다는 그럼 그런 과정 그렇게 되려면 수행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부분이잖아요. 이게 저거 인터뷰할 때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사티를 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말을 할 때 우리가 사티 두는 게 가장 큰 이유는 말하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때 수행이 왜 안 되는가 하면요,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지금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탐심이 강할 때 그 탐심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뒤에서 막 뭔가 푸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말을 할 때도 먹을 때도 그런 느낌들을 자주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먼저 지켜보십시오.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정말 그때 그 느낌을 먼저 지켜보고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적절한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이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새벽에 항상 개를 같이 이렇게 합송하잖아요. 개를 받잖아요. 그때 두 번째 말에 대한 개가 나와요. 거짓말하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말에 대한 개는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거짓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남한테 막 아첨하는 말,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이간질 시키는 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간질 시키는 말, 그 다음에 욕 같은 그런 좋지 않은 거친 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면은 쓸데없는 잡담.
하루 중에서 이 5가지를 빼고 나면 할 수 있는 말이 도대체 몇 마디가 될까요? 그리고 탐심이 없이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르게 수행을 하고 말을 하면 말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수행에서는 억지로 말을 하지 마라, 억지로 그걸 막 눌러라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말하는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김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내가 묵어내야지, 수행하니까 말을 안 해야지 하고 입을 딱 닫고 있어도요, 마음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더 많이 해요. 마음이 더 심란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한마디도 내가 안 내뱉었는데 밤에 잘 때쯤 되면 하루 종일 뭔가 말을 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번뇌가 강하면, 그 번뇌를 보지 않고 내버려두면. 대화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육문에서 실제 하는 대상은 항상 6가지예요. 그렇죠? 보이는 대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들리는 대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리가 아무리 다양해도 들리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은 대상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보이는 대상, 실제 하는 대상으로서는 하나의 성질입니다. 다. 느낌, 그리고 냄새라는 대상, 맛으로 알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생각이나 그런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든 말을 할 때든 지켜봐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대화를 할 때 그 말의 내용이 너무 빠지게 되잖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삿대를 못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탐심 때문에 삿대가 안 돼요. 말하고자 하는 그 탐심이 너무 강해서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보고 그 탐심의 에너지가 가라앉으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그 내용이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럼 어느새 또 탐심이 일어나고 삿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그냥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라고 해서 잘 보여지지는 않아요. 탐심이 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내용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읽을 때처럼 하나의 대상을 하나 좀 잡고 보라는 거죠. 뭔가 본인이 계속 의식적으로 삿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적어도 이 대상은 꼭 알아차림하겠다, 이런 마음의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듣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듣는 게 굉장히 분명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수행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계속 대상으로 듣다 보니까 말할 때 실수도 덜 하게 됐어요. 자꾸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으면서 말을 하니까. 내가 말을 할 때 내 소리가 들리지만 상대방이 말을 할 때도 상대방 소리가 또 들리고 있잖아요.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말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계속 삿대하고 이러다 보면 이 듣는 작용에 대한 삿대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미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것, 뭐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오픈이 되어져요. 내가 애를 안 써도.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또 갑자기 번뇌의 마음이 확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러면 사티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전혀 사티가 없었구나. 지금 번뇌가 도사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있네? 라고 하는, 화가 너무 강하다라고 사라지는 순간, 할 수 있다면, 조건이 된다면 잠깐 멈추세요. 잠깐만 하고 잠깐 멈추고요. 그 화의 마음을 단 3초든 5초든 10초든 지켜보고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수행하시는 분하고 그런 연습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 법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화의 내용에 자꾸 또 집중하다 보면 본인들도 모르게 삿대 힘이 약해지고 뭔가 자꾸 말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행에 대해서 뭔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안다 이런 생각하면 또 막 질투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좀 힘들어지면 상대방한테 잠깐만요 하고 마음을 먼저 보셔요.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마음이 가라앉으면 또 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삿대하는 거를 계속 익숙하게 되도록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공양신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행위보다 먹는 행위는 탐심하고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음식을 내가 좋아하니까 먹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는 탐심으로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는 진심, 화로서 안 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은 뭐냐면 그냥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번뇌 없이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먹는다, 바르게 말한다라는 것은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하는데 번뇌 없이 하는 것이고, 바르게 먹는 거는 그러니까 먹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데 번뇌 없이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충고 같은 거 할 일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뭐 같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티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한다라는 건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거기에 약간의 도사가 화가 있을 수 있어요. 불만족스러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충고를 하겠죠. 다 만족스러운 뭔 충고를 하겠어요. 그죠? 그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뭔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 도사의 마음을 먼저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빨리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도 역시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가라앉았을 때, 없을 때도 여전히 이 말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가라앉고 나면 그 말 사실은 꼭 지금 상황에서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 적절한 때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내 마음에 번뇌가 없기도 하거니와 상대방도 그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예요. 그 말 자체가 상대방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이건 상호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 혼자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뭘 정말 알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얘기한 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내 몫이 아닙니다. 100% 상대방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줘. 그것까지 내 몫이라고 생각해. 그것까지 상대방이 해야 내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내 할 일은 번뇌 없이 얘기하는 것으로 끝. 나머지는 다 상대방이 할 일입니다.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많은 번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 변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자체가 지금 바르지 못한 알미입니다, 사실은. 다시 이제 먹는 거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좋아요. 왜 좋냐면 탐심이 지금 막 충족이 되거든요. 막 기분이 좋아요. 일반적인 마음은 탐심이 충족될 때 기분이 막 좋아요. 그럼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막 잘 먹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 먹었다 할 때는 뭐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배만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맛이 만족스러운 거야. 내가 좋아하는 그 탐심이 만족이 된 거예요. 탐심의 마음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탐심이 충족이 안 되면 배가 불러도 짜증나거든요. 배가 고픈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음식,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 썩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항상 우리는 그렇게 나의 그 탐심, 로바를 충족하는 어떤 대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기에 좋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못하는 거죠. 수행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떠한 때보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보여요. 음식들이 쫙 펼쳐지고 있어. 보이고 들리죠. 씹을 때 모든 소리들이 다 들리고 있고, 그리고 냄새 얼마나 분명합니까? 냄새로 우리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냄새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냄새로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 날려버리냐면, 내가 좋아하는 냄새는 막 즐기는 거 좋다 이러고, 싫어하는 냄새 그냥 코 막아요. 숨을 안 쉬어버려. 근데 그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대상으로 알아야 돼요. 냄새도 분명한 냄새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냄새란 대상이 있죠. 맛 얼마나 분명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느낌, 이 몸의 모든 부분에서 느낌들이 일어나고,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먹을 때 그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막 생각하고 있잖아요. 식당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아, 그 저녁을 안 먹으니까 오늘 좀 점심을 많이 먹어야지, 뭐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조금 더 풀까 말까 계속 그런 고민하고,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걸 대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지켜봐야 돼요. 그 내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법당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들리는 것을 들리는 것으로 알고 그런 이해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식당에 가면 모든 마음의 관심이 지금 무슨 음식이냐에 쏠려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오늘 메뉴가 뭔가, 이런 데 관심이 훅 가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은 오로지 뭔가 마음에서 실제 하는 것에 둬야 되거든요. 그걸 볼 때, 음식을 볼 때,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좋아하는 마음 그 자체에다가 사티를 두는 것이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먹어야 되고요.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먹는 것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대상은 무엇보다도 탐심이죠. 먹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상태로 먹으면 계속 탐심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충분히 지켜보십시오. 충분히 지켜보고 그 마음이 좀 줄었을 때 다시 먹기 시작하십시오. 여기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은 먹는 것 자체보다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돼야 돼요. 본인한테. 그 먹는 행위 자체가 나한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해가 생기면 사실은 수행자가 자기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 어느 순간 탐심이 너무 커져 있다. 그러면 그 탐심을 보면서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쉽지 않아요. 이미 탐심이 커져 있는 상태라면. 그래서 수행의 팁으로서 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잠깐 숟가락 놓으라 그래요. 숟가락을 잠시 놓고 그 마음을 먼저 보는 거죠. 보고 그 마음이 좀 줄었을 때, 사라졌을 때 다시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또 지켜보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유, 먹는 거, 이게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반찬 뭐 한두 개 더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 행위 자체는 별게 아닐 수 있어요. 별게 아닐 수 있는데 그런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번뇌의 힘이 지금 엄청 강해요. 번뇌의 가속도가 이미 붙어 있다고요. 번뇌는 그냥 내버려둬도 계속 스스로 잘 자라고 있어요. 지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자라는데 번뇌는 계속해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개발시켰던 그런 방향이 지혜, 사띠,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을 개발시키는 쪽이 아니라 탐진치와 같은 번뇌를 개발시키는 쪽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속도가 이미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어떤 마음을 더 많이 일으켰는가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도 그런 탐심의 에너지를 계속 강화시키는 쪽의 행동을 계속 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가지고 오는 그 결과가 탐진치, 번뇌를 계속 키우는 일이라면은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지 않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 때는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러 가시는 거에 돼야 돼요. 내 삶의, 내 호도 마을의 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갑자기 막 깨져버리죠. 막. 그나마 유일하게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에도 수행을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탐심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냥 한번 열심히 수행하시고 오늘 인터뷰에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